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누가 준비했을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 맞불 집회 그리고 김건희 지인 논란에 입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일단 제가 어제 먼저 현장에 직접 다녀왔던 집회 관련 소식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자택 앞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현장 다녀왔을 때도 굉장히 현장 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거든요. 어제 밤새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 아마 자택에 퇴근해서도 집회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 양산사적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시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시위가 너무 시끄럽다 이런 불편함을 토로하기보다는요. 일단은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예전에 지난 7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양산사저에서 벌어지는 소음 시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밝혔었는데 동일한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 오늘 출근길 발언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검찰 출신, 이 법조계 출신 대통령이라서인지 계속 법에 따라서 법이 그러니까 지금 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서초동 사저 앞에서 어제 김현 기자가 직접 갔다 왔죠.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이 맞불 집회 주최 측에선 24시간 동안 계속 하겠다. 양산 사저 앞에 그 시위 그만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현 기자. 근데 24시간 시위가 법에 따라 가능한 거예요? 네, 일단 현재 법대로라면 24시간 시위 가능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뜨고 난 후에는 이제 5회 집회가 좀 금지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2009년에 이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내렸고요. 사실상 이 법이 폐기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24시간 시위, 소음 규정 등 장소와 소음 규정 등만 지키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24시간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 진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음 달 7일까지 이 24시간 집회 계속하겠다고 신고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애당초 원래 목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사저 앞 집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어제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이 상황이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저 진보 집회 바로 옆쪽에 보수단체 유튜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도 이 두 양측이 서로 이제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을 벌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저희가 그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의 욕설 소음 시위에 대한 법대로 하면 된다며 사실상 기자들을 옹호하는 망언을 내뱉어 파장을 일으켰다. 이재명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 문재인을 구속시켜라! 네, 극단적인 양측의 이제 유튜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어제 고성과 욕설,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제가 현장에서 어제 경찰에게도 몇 가지 좀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경찰 같은 경우에 이 맞은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자택 앞에서 데시벨을 이렇게 좀 측정하는 모습이었는데 데시벨을 10분 동안 측정을 해서 이 평균값을 내거나 아니면 순간 이 데시벨을 측정을 해서 이 기준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때 이제 경찰들이 가서 집회 단체에 이제 주의하라는 이제 경고를 좀 던지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넘어가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인근 주민들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주민들도 몇 번 만나 뵀는데 네. 일단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좀 이해하는 주민들도 있었는데 네. 또 반면에 어떤 주민들은 예전에 조국 장관 사태 때도 이렇게 비슷한 집회가 이 자택 앞에서 펼쳐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서초동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시위가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걱정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맞불 집회의 그 옆에서도 맞불 집회가 지금 계속 같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뭐 법에 따른 국민 권리 아니겠느냐라고 이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위법이 아닌데 뭐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긴 한데 은영미 위원님, 이 법은 마지노선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렇죠. 이 교과서에 법은 최소한이다. 그럼 이 법의 영역이 아니라 약간 뭐 정치 영역이나 다른 걸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법으로도 기준을 좀 조정하면 되기는 해요. 지금 65데시벨이 낮 동안에 네네. 65데시벨이고 60데시벨은 밤 동안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기준을 좀 낮춰서 예를 들면 65가 실내에서 청소기 돌리는 수준에서 조금 네. 약한 정도라고 하니까 되게 시끄럽잖아요. 또 계속되면 환청까지 들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기준을 한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50으로 낮춘다든가 예를 들면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1인 시위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1인 시위도 뭐 확성기를 틀면 그것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규제를 좀 해야 될 거고 또 이제 해외에서는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 그게 안 돼 있는데 미리 허가를 받게 한다든가 또는 네. 주거 지역에서는 확성기 사용하지 마라. 그런 것도 뭐 충분히 표현의 자유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마 네. 기준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할 텐데 이건 뭐 당장 하기 어려운 거고 맞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욕설은 못하게 해 이런 것도 마땅하게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네. 경우는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모욕이라든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고발을 하면은 재판을 거쳐야 되니까 또 결론 나올 걸리죠. 때가 다 한 세월이고 네. 이러면 지금 계속 고통을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 상식과 양식에 따라야 되는데 그분들이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누가 그거를 하느냐.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 시위를 네. 하는 거고 지금 윤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정작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네. 받는 건데 자기 자신의 시위하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 주민들의 행복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데 제가 윤 대통령이 법에 따라 할 일이라고 그냥 원칙대로 얘기하셨는데 윤 대통령 집 주변의 주민들 무슨 죄입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라도 저는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이 돼 있지만 네.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해 고통과 불편을 감안해서라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네.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는데 그래도 또 회의라든가 이럴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법은 그렇지만 이걸 좀 감안해서 좀 자제를 해달라라는 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5월부터 계속해서 이 집 앞에 이 시위 단체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김영 기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 근황이 또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네. 이 경남 양선 사저에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이제 함께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근황을 좀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저렇게 문 전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한눈에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네. 수염을 좀 덥수룩하게 네. 기른 모습이고요. 저렇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편안한 청바지 차림,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편안한 차림인데 좀 눈에 띄는 점은 이 신발 쪽이 굉장히 신발. 앞코가 다 뜯어져 있을 정도로 네. 편안한 모습이어서요. 굉장히 네.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두 사람 함께 차담을 나누면서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삶은 옥수수를 나눠 먹으면서 김 당선인 이제 뭐 관계자에 의하면 굉장히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지금 사저로 내려간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은 시점이거든요. 네. 계속 최근에 공개되는 모습들을 저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 수염을 그린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뭐 아랫배 같은 이렇게 좀 튀어나온 모습도 보이는데 그런 걸 좀 숨기지 않고 공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연이 된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약속을 했던 대로 자연인이 된 모습을 좀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서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집 앞 시위 얘기를 좀 하다가 왔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사실 아까 이 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죠. 오늘 출근길에 뭐 법에 따라 다 뭐 되는 건데 저는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이 오늘 아침 출근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집 앞 시위에 대한 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수아 기자. 네. 김건희 여사 지인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본인이 입을 열었어요. 네, 특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봉화 방문에 동행했던 여성을 두고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이 조호섭 대변인은요, 이 대통령실에 보좌 직원이 없어서 김 여사의 10년 직위이자 또 김 여사가 창립한 회사인 코바나 콘텐츠 전무로 이 교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이런 사람이 도왔다면 네. 이 또한 비선 논란을 자초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한 건데요. 해당 여성이 김 여사의 오래된 친구라서 나도 아는 사람이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 지인분께서 같이 동행하신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선거 때부터. 근데 그 언론에 사진에 나온 그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저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 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들을 게 많아가지고 같이 간 모양인데 그 뭐 봉화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여사님 일정이 공개성이 많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아예 만들자는 의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엊그제 봉화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저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뭐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좀 보면 해당 여성이 부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빵을 어디서 사야 될지, 봉화마을에 갈 때 선물할 빵을 어디서 사야 될지에 대해서 정보를 좀 김 여사에게 알려줬고 또 봉화마을에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자신도 대통령은 처음이라서 이게 네. 공개 일정이다, 비공개 일정이다 이런 구분에 대해서 좀 익숙치 않다. 네. 그래서 애초에 비공개 일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내가 대통령이 처음이라 이 대통령을 두 번 한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죠. 네, 이 대통령이 그렇죠. 처음이라 잘 몰랐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지금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처음에 뭐 무속인 논란을 빚었던 이 지인 말고 그럼 그때 그 봉화마을 갔을 때 아까 잠깐 영상으로도 나왔습니다만 그럼 이 김 여사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네, 특히 이 4명의 여성에게 좀 관심이 쏠렸는데요. 영상으로 네. 함께 보시면은 총 4명의 여성이 좀 동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 한 명은 일단 현직 대통령실 직원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앞서 말한 듯이 교수이자 그 코바나 콘텐츠 전무였던 그 여성입니다. 그럼 2명이 남죠.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또 김 여사가 운영을 했던 코바나 콘텐츠 소속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이 추모를 하는 그 현장에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여성이 있었거든요. 네. 이 여성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대선 캠페인에도 참여를 했는데 이른바 이 개사과 논란 그 사진 있죠.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데에도 좀 관여를 했다라는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명 모두 현재 대통령실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실 이 사람들을 채용한 것도 사실 문제 아니냐. 왜 코바나 콘텐츠에 있던 사람들을 다 또 대통령실로 채용을 시킨 거냐.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도 사실 이 부분이 고민인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네. 출근길에서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자들에게 문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도 보고 오시죠. 운영하시던 회사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채용 지원하고 있다에 대해서 조금 논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이 방법을 알려주시죠. 라고 윤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알려주시죠. 네, 방법이 없는 건 아닐 텐데 네. 이제 본인이 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자기 입으로 다시 살리겠다 하기가 멋쩍으니까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죠 하면서 이제 여론에서 그랬던 거다.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배우자 네. 팀 한 2-3명 정도는 두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뽑을 네. 텐데 다만 이게 이제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2명이 지금 대통령실에 채용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특혜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 수 있어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윤전추라고 필라테스 강사 출신을 좀 특채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문정숙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 네. 때도 단골 디자이너의 딸을 특혜 채용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규정을 좀 만드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뭐 지금 뭐 제2부속실을 부활하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